금오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함정을 만든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왜 우리는 본능처럼 자신을 해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본인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형성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기에 하루아침에 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행복이란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명예도,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지요. 이는 어쩌면 자기 숭배 사상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붙잡고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며 무거운 짐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함정을 만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목표 달성, 자기 개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의 심리학적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마음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성공할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리곤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고통,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버림받았다는 경험, 부모로부터의 심한 질책, 혹은 사회적 고립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지된 통제력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파괴적 행동을 통해 일시적인 통제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마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내 몸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치겠다는 식에 비뚤어진 통제 욕구인 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심리적 문제, 즉 우울증, 불안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또한 자기 파괴적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우 위기에 대한 공포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대처 전략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건강하고 건설적인 대처 방법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쉽사리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처럼
가장 원시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드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이러니하게 자기 파괴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성공 직전에 스스로를 망가뜨려 실패를 확장짓는 방식으로 미래의 더 큰 좌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역설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인간의 자아, 초자아, 그리고 공격성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한 초자아는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유발하여 스스로를 벌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마치 내면의 엄격한 판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 대해 가차없이 죄책감을 부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삶을 추구하는 생명 본능의 로스가 파괴를 추구하는 죽음, 본능 타나토스에 공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러한 해소되지 않은 불안과 내적, 갈등을 다루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표현하려는 역설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자해는 자살 시도, 자해, 과도한 음주, 약물 남용, 폭식증과 같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내적 고통의 표현 혹은 분노나 굴욕감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해는 지속적인 자기 비판, 자기 혐오, 죄책감, 낮은 자존감 등 내면의 고통으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겁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적 자해는 대인관계 깊이, 고립,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만 하려 하거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업적 자해는 만성적인 지연, 업무 회피, 무책임한 행동, 스스로 불합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나타나 자신의 경력과 성공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와 고통을 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기 혐오는 자기 파괴적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과 혐오감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는 존재론적인 절망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무게로부터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존재의 불안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실존적 고뇌 앞에서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안식이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힘의 의지를 역설했는데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러한 힘의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혹은 외부의 억압에 의해 자신의 힘을 펼치지 못할 때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폭력적인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만드는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고 평온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멈추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첫째, 자기인식 및 수용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변화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지나치게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자신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는 감정 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정신역동치료는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갈등이 현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근본적인 치유를 돕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때는 전문가의 지지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자 현명한 투자입니다. 넷째,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마인드 풀리스 호흡 운동, 이완 훈련 등은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건강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지지그룹 등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위안과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여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 습관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불안감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목표는 너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갈 작은 노력들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은 더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줄 사람들이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도 언제든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난 대신 지지를, 포기 대신 희망을 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원아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해치는 길을 걷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더 밝고 평온한 곳으로 나아갈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믿으십시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